매년 지구상에서 열리는 가장 섹시한 패션쇼,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유명 뮤지션의 공연과 당대 최고의 탑모델의 출연, 화려하고 아름다운 란제리 룩으로 천만에 가까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항상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오는 이 쇼,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입니다. 이 무대에 선다는 것, 신이라 할지라도 이 속옷 회사의 모델이 되면 유명해집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탑 모델급이 되는 거죠. 미란다 커, 지젤 번천, 아드리아니 리마 등의 모델들 또한 이 회사의 속옷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이 무대에 서는 것 자체로 자신의 모델계의 입지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화려한 란제리 룩과 아름다운 탑 모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지구상 최고의 패션쇼에 등장하는 월드 스타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 로이 레이먼드의 이야기이고 더 정확히는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이 남자 자신의 아내에게 속옷을 사주고 싶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들어가기 민망하고 멋쩍은 거. 그것은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남자도 공감하는 것이고 그때는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가 생각한 것이 자연스럽게 남자도 매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1977년 매장을 직접 오픈합니다. 그리고 속옷 회사의 매장의 분위기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규방처럼 꾸미죠. 어두운 색의 목재, 빨간 벨벳 소파, 실크 커튼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눈에 띄는 매장들과는 다른 고풍스러우며 점잖은 분위기였죠. 약간 어두운 엄격한 19세기 말의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에 담겨진 시크릿, 그 비밀, 그 속옷에 대한 궁금증은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은행과 장인에게 8만 달러를 빌려 시작한 이 사업은 첫 해에만 5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대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먼드는 카탈로그를 만들어 통신 판매를 시작하고 이것 또한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근데 이 카탈로그 저도 90년대 후반에 본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의 집에 갔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신상품 정보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에 대한 인지도가 국내에 거의 없었을 때거나 아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인데 정말 딱 보면은 잘 만들어진 패션 잡지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사고 싶게 좀 만드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보게 만들었던 아주 고급진 카탈로그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레이 로이먼드가 남성들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매장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실제로 속옷이라는 것이 여자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간과했죠. 카탈로그도 남성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게 컨셉을 잡았으니까 수위가 좀 있었고 이것이 첫 성장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또 성장을 가로막는 제약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개척한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느낀 것일까요? 레이먼드는 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에 시작한 사업이 엄청난 성공을 일단 거뒀으니 사실 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에 거둔 첫 성공들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의 첫 성공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떠도는 격언처럼 레이먼드는 자신의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젊은 혈기겠죠. 5년간 운영한 자신의 사업을 100만 달러의 리미티드의 창업자 렉슬리 웩스너에게 매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1984년 마이 차일드 데스티니라는 아동복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급기야 2년 후 부도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이용 책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경제적인 파산과 함께 아내와도 이혼하게 됩니다. 집도 차도 다 날아간 상태고요. 자, 이런 일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매각 후에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이 회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100만 달러에 팔린 이 회사는 2년 뒤에 무려 가치가 5억 달러로 뜁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변화와 성장의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 초에 이르러서는 초기 4개의 매장에 불과했던 것이 350개로 늘고 연 매출만 1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하는 가운데 자신이 창업했던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성장 신화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쫓겨나도 그 애플의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이 레이먼드도 회사를 매각하고 1년 동안은 CEO에 취임해 있었어요. 회사를 경영했다는 거죠. 근데 1년 뒤에 벌써 또 박차고 나옵니다. 주식이라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식도 아마 다 넘긴 것 같아요. 100% 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겠죠. 정말 그 회사의 주식에 뭐 5% 10%만 가지고 있어도 뭐 100만 달러에 그 팔린 것이 5억 달러의 가치, 10억 달러, 20억 달러 뭐 점점점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물론 사업 수완이 좋은 웩스너가 매장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여성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 카탈로그의 수위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들이 선호하는 속옷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많은 여성들의 선망을 받는 브랜드 고급화 전략에도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속옷의 주체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것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매장 확대를 통해 엄청난 성공으로 결과를 냅니다. 이렇게 웩스너의 사업 수완이 좋아도 우리가 조금 레이먼드의 어떤 그 마음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고요. 가령 내가 만든 치킨집과 그 비결이 담긴 소스를 내가 8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그것을 산 사람이 매장을 확대하고, 그래서 뭐 내가 한 두세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매장이 전국에 뭐 350개가 되고 기업 가치도 100억에서 200억, 그리고 5년 후에 1000억, 2000억 가치가 되는 와중에서 저는 짬뽕집을 해갖고 망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판 치킨집의 성장의 신화를 본다면 얼마나 좀 힘들까요? 그 멘탈을 유지한다는 것이,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빅토리아 시크릿도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식을 내가 5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아서 좋아했어요. 2배 먹었어. 아니 만원에 팔았어. 근데 그 주식이 10만원 되고 100만원 되고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경우 있었어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소위 말해 대박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은 사보지 않았을까요? 다 먹진 못했지만. 좀 더 가까운 얘기를 하자면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그게 뭐 몇 센트에 시작해갖고 1만원도 되고 2만원도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만원에 팔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거 얼마 갔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뭐 훌쩍 넘어갔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몫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내 몫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마음 한편에선 속이 쓰리죠. 그렇다고 해도 또 레이먼드 편에서 우리가 좀 변호를 해봅시다. 위로하는 차원에서 8만 달러에 팔아서 그것의 12배 가량을 남긴 그런 장사도, 그 선택도 나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합니까?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물론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레이먼드가 실수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웩스너의 사업 수완과 그 운이 너무 좋았을 뿐이다. 그렇게 저는 로이 레이먼드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말해줄 길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 연속적인 사업의 실패와 집과 차,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실패에 몰리다 보면 더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발악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재기는커녕 점점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그가 1993년 이 모든 빅토리아 시크릿의 성장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신화를 지켜보면서 1993년 8월 26일 그 유명한 골든 브릿지, 우리말로 하면 금난교죠. 거기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47세.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매장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 평범한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 그 남자는 그렇게 빅토리아 시크릿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본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너무나 헐값에 팔아버린 그가 연속적인 사업의 실패로 자신을 자책하며 자살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헤어졌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음에도 죽어야만 했던 그의 속사정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갔어도 최소 매년 수백만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시청자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에 열광합니다. 또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속옷 브랜드가 존속하는 한 레이먼드의 이야기도 영원히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겠죠. 이 화려한 지구상의 최고의 패션쇼의 이면에 이런 비극이 담겨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며 씁쓸하죠. 그리고 로이 레이먼드를 추모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